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대명사 김의겸 의원 1년 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어제 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런 결론이었는데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런 뻔한 결론을 내리는데 1년씩이나 걸린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써 1년 전입니다. 1년 전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첫 질문으로 행한 것이 바로 이 청담동 정말 삼류 쓰레기 같은 이런 소설을 가지고 와서 터뜨렸습니다. 첼리스트라는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의 어떤 다툼을 피하고자 만들어낸 소설이었는데 이런 쓰레기 소설을 국감장에서 터뜨렸습니다. 자, 당시 한동훈 장관이 정말 분노했었죠.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청담동 술자리 이 가짜뉴스는 정말 이 김의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저질인지, 얼마나 이 가짜뉴스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똑똑히 확인시켜준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상되었던 결론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이 면책특권 빨리 없애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같은 국회를 하더라도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거의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 같은 국회를 하더라도 기자회견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또한 이 특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 허위 사실에 민주당이 올라타서 확대 재생산했죠. 자, 그렇지만 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 자, 반대로 그 더 탐사라는 매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인 김의겸은 불송치, 더 탐사라는 이 매체는 검찰에 송치가 된 것이죠. 자, 이런 결론을 사실 이 결론 이미 다 났죠. 왜냐하면 첼리스트라는 그 여성이 이미 자신이 허위로 만들어낸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다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론이 난 사건인데 세상에 이런 사건을 1년씩이나 끌어오면서 이런 허무한 뻔한 결론을 내린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이런 사건인데도 1년씩이나 걸리면 그냥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은 대체 경찰이 얼마 동안이나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불송치한 것인데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본인은 이의 신청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10억 상당의 민사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면책특권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고의성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는 면책특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러면서도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직무수행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어야 된다. 이걸 한 장관 측이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근거는 있죠. 당시 국감장에서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한 건 맞다. 한동훈 장관의 질문에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인정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더 탐사와 협업을 한 건 맞다.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언론과 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공모를 한 거니까 여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발언 하나 가지고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김의겸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를 국회외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든지 국회외에서 언론 매체에 나와서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불송치됐다 하더라도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질 손동꾼인지 얼마나 가짜뉴스 전문가인지는 우리가 익히 이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두 건이야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유엔 대사의 발언을 날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유엔 대사의 발언까지 날조했다가 아주 다시 사과하는 이런 국제 망신까지 초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김의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저질 손동꾼 가짜뉴스 전문가인지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국감장에서 국회 안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이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정말 거짓 전문 선동꾼이 된다? 이건 막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착오적인 면책특권은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짜뉴스 전문가 김의겸은 오늘도 내일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자, 며칠 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기업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입니다. 자, 이 차장검사가 모처에서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사진 한 장 가져와서는 소설을 쓰는 듯한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는데, 자, 당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여서 5인 이상은 식당 예약이 안 되고 스키장도 폐쇄가 됐었는데 이 차장검사 가족은 스키장을 완전히 통째로 전세를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다. 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당시 이 스키장 폐쇄된 스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진은 그냥 그 폐쇄된 스키장에 가족들이 놀러 가서 눈밭에서 뒹굴면서 즐기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스키를 타는 이런 사진도 아니었고 무슨 스키장 리프트에 올라탄 이런 사진도 아니었는데 그런 가족 사진 하나 들고 와서 또다시 소설을 쓰는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책특권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아주 날마다 터뜨리고 나아가 자기 편을 수사하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까지 흔드는 이런 나쁜 의도들, 이걸 가능케 하는 면책특권 하루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